비상계엄이 말이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냐 아니냐, 이것만 살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의원을 끌어내라, 단전 단수, 총을 들고 갔다, 창문을 깨고 말이죠, 이거는 전부 형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합법인지 아닌지 살피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것은 헌법재판소는 형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이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위헌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 행위가 뭐 형법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말이죠, 그거 따지려면은 헌법재판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형법재판소로 바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형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모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맹인모상이라는 것은 장님이 말이죠,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의 모양은 자기가 만진 대로 그대로 막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빗대서 나온 고사성어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안 보이는 장님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이제 구경을 와서 코끼리가 이렇다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문의 손으로 만져봅니다. 손으로 더듬어 보고는 자기가 만진 대로 표현을 합니다. 코끼리는 몸을 만진 사람은 말이죠, 코끼리는 단단한 벽과 같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아주 둥근 큰 기둥처럼 생겼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다란 관처럼 생겼다. 또 이제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뾰족한 화살처럼 생겼다, 이렇게 막 주장을 했습니다. 막 갑론을박이 일어나죠. 벽 같다, 화살 같다, 말이죠, 관 같다, 큰 기둥 같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말이죠, 각자가 만진 대로만 이 생각을 해서 계속 우기는 장님이 이제 그래서 그것을 우기는 모습을 빗대어서 맹인모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각기 다른 주장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당연히 그 사회의 명망가나 그 장님들을 그 모시고 갔던 어떤 사람이 코끼리는 이러이러하는 모습이다라고 다시 얘기를 해주면은 각자가 만진 대로의 모습을 이 퍼즐로 맞춰보면은 그 코끼리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재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제 맹인모상을 이야기하는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작금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그 탄핵 정국이 말이죠, 우리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이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완전 이제 체제 전쟁화 이렇게 되어버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웅비하는 그러한 그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뭐 의결 종족수가 안 되어지니 끌어내라 안 했다, 지시했다 안 했다, 국회의원을 뭐 체포하라 했다 안 했다 말이죠, 온갖 것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마다 말이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회유도 했다고 그러고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말이죠, 우리는 더 이 민족이 찢어집니다. 위에 그것을 작당하는 사람들은 찢어질지라도 국민들이 찢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물론 진실은 하나입니다. 저 같은 미천한 자도 말이죠, 온갖 얘기를 들어봤을 때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것을 말이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전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죠, 장님들이 코끼리를 계속 만지면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펼치는 것처럼 전부 장님들이 되어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말이죠,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 북한의 김정은의 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헌법재판소가 이걸 정리를 못합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같은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주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 말이죠. 자신과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표명을 하려면은 그동안에 그 민주당과 이재명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은 아주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하게 하는 아주 가난한 술책이자 아주 계략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말이죠. 장님이 지금 코끼리를 만지듯이 온갖 지금 설이 난무하는데, 물론 기획한 사람들은 제껴놓고 말이죠. 국민들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저렇고, 그래서 지금 각기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지금 갑론을박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말이죠. 적법했느냐 아니냐의 이런 문제는 바로 형사적인 직권 남용의 문제이고요.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가지 불상사, 유리창을 깨고 온갖 그런 내용의 군인들이 출동하고 이런 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낀 이것도 말이죠. 직권 남용을 포함한 여러가지 형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왜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갈이 찢고 어떤 놈들은 말이죠. 이걸 가지고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자는 말이죠. 형사적인 불법적인 문제를 봐야 비상계엄의 선포가 합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주장이나 군인 경찰의 출동, 대통령의 지시나 온갖 이런 얘기보다도 비상계엄이 말이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권한이냐 아니냐, 이것만 살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의원을 끌어내라, 단전, 단수, 총을 들고 갔다, 창문을 깨고 말이죠. 이거는 전부 형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합법인지 아닌지 살피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것은 헌법재판소는 형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이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위헌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 행위가 형법으로 문제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말이죠. 그거 따지려면은 헌법재판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형법재판소로 바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형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망각하다 보니까 자꾸 형사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형법재판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77조에는 5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뭐입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바로 위헌이죠. 탄핵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는 말이죠. 지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뭐다, 단전, 단수 말이죠. 이런 형사적인 문제를 보지 말고 헌법 77조에서 이야기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사를 해서 말이죠. 여기에 부합이 되면은 이 요건에 맞으면은 각하 내지는 기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 헌법 규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당연히
탄핵 인용해야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법 77조에 국가 비상사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말이죠, 민주당이 29번의 탄핵을 하고, 물론 이제 그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민주당과 잘 대화를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볼 때는 저는 그것이 말이죠, 뭐 비상요건의 하나의 참조사항은 될지언정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이죠, 예산을 전부 볼모로 잡아서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수행을 못하도록 만들고, 검찰, 감사원 이거 전부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도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요건으로는 일단 저는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말이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딱 하나 맞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이죠,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러면은 지금 20년, 24년 국회의원 선거 다 부정선거라고 하고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부정선거는 말이죠,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민의를 왜곡해서니까. 민의를 왜곡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2석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말이죠, 완전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인해서 자기들이 집권하는 거나 의회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통령은 이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해서 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말이죠, 나머지를 증거 채택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가 왔으면은 당연히 1순위로 부정선거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대통령은 탄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가 맞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조사 말이죠, 여러가지 서버 확인 전부 기각한 것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말이죠, 간첩죄입니다. 간첩죄, 우리나라는 간첩죄를 처벌할 수가 없죠. 간첩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이죠, 미국 잠수함에 가 있는데 그것도 촬영을 하고 온갖 간첩죄를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간첩죄를 말이죠,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 다수석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죠. 이것도 말이죠,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법령을 제정을 해서 간첩들을 말이죠, 밟은 세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형법재판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헌법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요건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간첩죄를 개정하는 것을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돼서 사실로 드러나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지금 끌어내라 했다 뭐다 온갖 이거 다 해서 말이죠,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그에 파생되는 것은 말이죠, 직권남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냐 아니냐 결정은 부정선거냐 아니냐, 간첩죄 개정을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형법재판소로 지금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혁명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부수고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말이죠, 이렇게 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1절 광화문 전부 모여야 됩니다. 여의도는 가지 마십시오.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말이죠. 외쳐야 됩니다.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